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고 그것을 실제로 설정을 하고, 그 문서에 대해서 처음 열 때 여러가지 설정을 하거든요. 그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연 걸 갖고, 문서를 열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트보드라는 개념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아트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할 부분은 이제 그 파일들을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출력하는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개체들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사하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산책한다 하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맨 앞에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열 때 create new라고 말씀드렸죠. 자, create new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맨 먼저 탭에는 최근에 우리가 작업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것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800픽셀 요걸 좀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일단은 그냥 목적 없이 만들 때는 이렇게 800픽셀 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근데 웹에 가볼까요? 웹에 가보면 800픽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웹에 가서 여기서 이제 View All Presets를 이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저는 800, 600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쓰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느라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개념 없이 사용하는데, 이제 실전에서 실무에서 할 때는 이게 내가 어디에다 쓸 거라서 이걸 한다, 이게 명백하죠. 그래서 인쇄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할 때는 프린터에서 하시는 게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클릭하시고 View All Presets를 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많이 하는 게 이제 A4 그 다음에 요거 리걸이라고 이제 그 다른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데 외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규격이죠. A3 이거 되게 크죠. 가로도 크고 B4 이것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는 또 이제 프리셋을 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도 있는데 이번에서는 제가 1020, 108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것도 빼먹었구나. 프린터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게 나오죠. 나오는데 프린터 용도로 할 때는 요 브리드라는 걸 좀 신경을 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거 할 때는 브리드 신경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프린터 할 때는 공병원 선생님이 브리드를 신경 쓰라 그랬는데 브리드가 뭐였더라? 브리드라는 것은 실제로 인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출력소에서 인쇄를 하든 아니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든 간에 종이의 모든 면이 다 인쇄되진 않아요. 상하 좌우로 약간 정도는 여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쇄를 할 때는 여기다가 3mm 정도 보통 이제 주면은 웬만큼 이제 그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테두리가 그럼 무조건 하얗게 나오겠네요? 하얗게 나옵니다. 그건 잘라내야 돼요. 인쇄가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3mm 정도를 준다 생각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3mm를 두고 작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웹에서 1920에 1080 FHD 사이즈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단순하긴 한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생각할 게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닫으시고 다시 create new를 하시고 가보시면은 우리가 설사 이거를 하더라도 웹에서 FHD를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좀 조정할 게 좀 있어요. 조정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드밴스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드밴스 옵션에서 우리가 인쇄용으로 할 게 아니라면 RGB로 하시면 돼요. RGB는 뭐죠?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으로 하면 된 거죠. 근데 만약 인쇄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CMYK로 지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CMYK로 이거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는 잉크의 4원색이에요. 이거 제가 포토샵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한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디스플레이 용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72 dpi, PPI, 이거는 1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72 정도도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해상도 좋게 나오지만,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인쇄용으로 할 때는 CMYK로 하고 이거를 최대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만약 인쇄용으로 해볼까요? CMYK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말이죠. 더 300 dpi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인쇄가 잘 나오고요. 정말 백보 양보하더라도 150 dpi 정도로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죠?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디스플레이 용도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용도로 할 때는 RGB 컬러로 지정하시고 스크린은 72px 정도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게 가로가 1920 보세요. 1920이 가로 사이즈고 세로가 여기 작죠? 그러니까는 요걸로 당연히 돼 있죠. 처음부터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케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FHD 사이즈의 아트보드를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외부의 비트맵 이미지 가져오는 거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에서 가져오실 때 프레이스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외부 파일을. 그러면은 여기서 프레이스에서 만약 제가 이 파일을 가져온다고, 포레스트라고 하는 걸 가져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프레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척 놓으면은 이와 같이 딱 앉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는 비트맵 이미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할 얘기가 인베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JPG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의 아트보드에 가져왔죠.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JPG 파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링크 값만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파일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링크를 통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주의할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가 남들한테 이 완성본 파일을 줄 때 일러스트 파일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본 파일이 없어서 당연히 이 그림이 깨져서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건 인베이드를 했다는 얘기는 링크 값만 가져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 프레이스로 가져오는 것은 링크 값만 가져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것도 컨트롤 패널에서 인베이드를 누르면은 이게 완전히 이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일러스트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인베이드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일러스트 파일만 보내더라도 이 안에 포장이 돼서,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러스트 파일만. 근데 그러면 좋은 점 뭐예요? 그렇게 일러스트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좋지만, 또 하나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프레이스를 통해서 링크 값으로서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 이제
포토샵에서 만약 다시 보정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할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다른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제 여기서 도형을 갖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도형에서 전 도형 갖고 노는 걸 좋아해서 자, 여기서 만약 이제 폴리고널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려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몇 각형이냐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길이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각형, 육각형이 원해요? 칠각형을 원한다. 난 칠각형을 원해요. 그럼 7이라고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칠각형이 만들어지죠. 간단하게 칠각형이 만들어져요. 그 되게 편한데 이랬을 때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필은 흰색, 테두리는 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휠이 이렇게 위에 선택된 상태에서 만약 스워치에서 이렇게 어떤 색을 지정해 준다면 이렇게 채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 스트로크를 그렇게 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이번에도 이 상태에서 어떤 색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위로 와 있네요. 그래서 파란색을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이 채워지죠. 근데 잘 안 보이네요. 테두리가 작아서 그래요. 여기서는 컨트롤 패널에서 이거를 올려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좀 더 다른 지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퍼티 속성에 대해서 속성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속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우기 색도 있고 스트로크도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 오페서티 여기서도 다 조정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조정한다. 이것이 이제 프로퍼티 패널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공부해 둘 만한 것이 이 파일에서 우리가 이 처음에 문서를 열 때 우리가 설정을 했죠. 근데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마음이 바뀌나요? 마음은 바뀌어요. 그죠?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뀌는데 이걸 좀 설정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파일에서 도큐멘트 셋업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는 일단은 브리드를 설정하는 것들이 쭉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 그 다음에 타입이 나오죠. 자, 타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스텀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커스텀도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건 잘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는 편이고요. 만약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거를 조정할 때는 좀 달라져요. 이걸 좀 닫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구 모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트보드 툴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걸 클릭하면은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건 직관적이라는 게 또 단점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숫자를 컨트롤하려면 여기서 아트보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것에 대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 뭐 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좀 많이 잊어버리는 적이라서 요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예제를 좀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CTRL 키랑 단축키 CTRL 키랑 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개체의 선택과 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개체의 선택과 이동이라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여기가 좀 파일 이름이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개체의 선택과 이동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오픈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열려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는 보통의 경우 그냥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거는 그냥 이동하는 거지만 컨트롤 Z 누를게요. 그거보다 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동하는 거 좀 그걸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셨죠? 좀 빨리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아서 이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누른 채 드래그 하면은 자, 클릭해서 옮기면서 Shift 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밖에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45도로도 이동이 되죠. 45도로 이동이 되죠. 이게 보이죠? 이렇게 45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45도로. 어쨌든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똑바로 옮겨야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Shift 키는 좀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데 Shift 키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동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도 쓰여요. 이걸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싶어. 난 욕심이 많아. 이것도 선택하고 이거 선택할 거야.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이게 선택이 얘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자, Shift 키는 되게 여러 용도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이거를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가 된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죠? 아까는 이동만 됐는데 복사가 됐어요.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Alt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는 거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할게요. 자, CTRL 플러스 Z키 이거는 실행을 취소하는 걸 뜻해요. 아시겠죠?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채 그러니까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자,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 45도로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된다. 근데 Alt 키랑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밌어요. 이 대목이 재밌는 제목이에요. Alt 키는 복사를 하라 했거든요. 근데 복사라 그러는데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서 써요. 그러면 복사가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45도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데 Shift 키가 같이 먹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별거 아닌데 삐뚤삐뚤 돼 있으면 보기도 싫어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단축키를 우리가 좀 슬슬 많이 써야 되는데 컨트롤 D 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한 실행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 이거를 컨트롤 D 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CTRL 플러스 D 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D 키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D 키를 눌렀어요.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돼요. 좋죠? 이거 여러 개 한꺼번에 할 때 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거를 지웠어요. 자, 그래서 좀 가까이 해볼게요. 자, 요걸 해놓고 드래그를 하는데 Alt 키를 눌렀어.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바로 옆으로 가져갔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게 좀 됐잖아요. 요거를 반복해서 할 때는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짠짠짠짠짠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했어요. 자,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도 해볼게요. 자, Alt 키를 일단 누르고 요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이게 모조리 다 복사가 될 텐데 요것 또한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번에는 아래로 드래그를 잠깐만요. 요거 Alt 키를 먼저 누르고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Alt 키를 누르고, 잠깐만요. Alt 키를 누르고 스택 드래그를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Shift 키는 드래그 한 다음에 눌러야 돼요. 아셨죠?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Ctrl D 키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사가 된 게 계속 나오죠? 대박. 자, 이거 할 때 막 이 방법을 모르면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카피하다가 계속 카피하다 보면 완전 그런 거를 노가다라고 하긴 하는데, 자, 이런 방법을 아시면 그런 노가다를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Z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계속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CTRL D키랑 CTRL Z키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셀렉션 키를 사용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V키를 누르면 여기 바로 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형 작업을 하다가 V키를 누르면은 누르는데 안 가죠. 선택이 안 되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글 입력 상태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한글 입력 상태 좀 영문 입력 상태를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옮겨져요. 그렇죠? 다른 거를 선택해서 룰루랄라 쓰고 있다가 선택키로 가고 싶다면 V키로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무척 편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럼 요거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조금만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제 만약 이제 요거 회전키를 더블 클릭해 봐세요.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로테이션 요 키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선택했어요. 이거를 로테이션 툴을 더블 클릭했어.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로테이션 키는 이런 대화 상자를 통해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95도. 자, 이거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는데 저는 45도, 90도, 45도, 5도만 오른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40도 정도, 이 정도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5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네요. 그래서 이거 OK를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지만, 자, 요거를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죠. 자, 그래서 여기 원래 돼 있던 거를 로테이션 툴을 통해서 45도로 카피했어요. 근데 한 번 실행한 거를 다시 반복할 때 뭐 한다 했죠? 컨트롤 D. 짠, 됐죠? 한 번 더 이렇게. 자, 그럼 꽃이 만들어졌네요. 꽃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꽃 같은 게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갖고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을 갖다가 저는 일립스컬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정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워치 통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테두리 색은 논으로 하고 여기 필을 갖다가 이렇게 레드로 지정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다시 V키를 눌러서 저쪽으로 옮겨가서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안아주면 꽃 같아요. 이제 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거 한꺼번에 쓰고 싶어. 앞으로 이놈들은 이제 꽃이니까 하나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룹이 젖었으니까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가서, 자, Shift 키를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카피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Ctrl D 키를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실행들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런 별 같은 거에도 할 수 있고요. 별이 나온 김에 별 스타에 대한 지정하는 거 한번 좀 해도록 할게요. 별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별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각형 별이냐 뭐냐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육각형 별로 한다. 오케이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육각형 별, 뭐 무슨 보안관 표시 같네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또 생각하시면서 도형을 갖고 그런 연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파일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쪽에 가시면은 파일에 세이브 에즈, 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현재 상태를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고, 세이브 에즈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축키는 컨트롤 CTRL 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S를 탁 눌러서 언제든지 저장해 두는 그런 버릇을 가지도록 하고요. 만약 이것이 처음 저장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면 Save As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ave As라는 대화 상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ave As에는 파일 이름이 물론 있겠죠. 파일 이름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파일 이름은 항상 그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파일 이름을 정하는 습관,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이 중요하겠죠. 자, 파일 형식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이브, 그러니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PDF가 있어요. PDF는 보통 출력소나 인쇄소에 그 제공을 할 때 보통 PDF로 제공을 하고요. PDF에서는 보통 그 글꼴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링크로 저장했는지 벡터 그래픽을 혹은 벡터 그래픽을 링크로 저장했는지 아니면 인베이드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인베이드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링크로 저장했을 경우에는 링크를 가져온 그 벡터 그래픽도 같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PDF에서는 그럴 문제는 없어요. PDF 자체가 다 그냥 포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PDF는 좀 되게 편리한 면이 있어서 PDF는 출력물, 그러니까 인쇄 출력물이나 전자책 이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EPS는 이제 비트맵과 벡터 형식을 모두 지원하는 인쇄 쪽에서 주로 지원하고, 이걸 지정하면 바로 CMYK 잉크 사원색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식으로 재판에 분판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템플릿, 일러스트레이터 템플릿이라고 있죠.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템플릿 형식으로 저장해버리는 그런 방식이라서 처음 문서를 열 때 그걸 가져다가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실력이 계속 늘어나시게 되면은 한번 저장한 것을 그 들어간 패턴으로 문서 작업을 계속 할 때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SGV라든가 SVG 이런 것들은 다른 형식이니까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장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아트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포트 기능이라 해서 여기서 익스포트 기능을 만약 익스포트 as라고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다른 형식, 즉 PNG는 뭐죠? PNG는 보통 인쇄용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주로 디스플레이 용도로,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용도로 많이 저장을 하는, 압축률이 낮으면서도 해상도가 좋아서 그 대신 용량이 큰 그런 이제 그 파일 형식이죠. 그 다음에 다른 거 PNG가 아니면 뭐 JPG도 있겠고요.
BMP도 있겠고, 이거는 앱 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해상도는 되게 좋고, 그런 면이 있죠. 매cin토시에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고, 포토샵으로 저장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PNG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보낸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한번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거의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CTRL 플러스 S 단축키 이걸 통해서 늘 저장도 했다가 형식을 좀 달리할 때는 이제 달리하거나 이름을 달리할 때는 세이브 해줘. 그 다음에 JPG라든가 아니면 PNG로 이제 출력을 밖으로 이제 빼낼 때 그럴 때는 엑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내용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풍부하고 재밌는 내용으로서 가져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